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대만 차수민 매니저입니다. 우선 금일 시간 내셔서 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만 법인을 설립하신 이후에 운영하시려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 그리고 조세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법인 설립 예정이시거나 이미 설립 완료하셔서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전에 별도 미팅 진행 문의 주신 분들은 웨비나 종료 후에 연락드릴 예정이고, 사전에 신청 주지 않으셨더라도 웨비나 후 1대1 미팅을 원하시면 이 화면 위 1대1 라이브 챗 클릭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이시는 목차와 같이 법인 운영편으로 9번에서 10번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대만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신 뒤 대만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정부 보호사항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만 회사 운영 및 유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만 법인 설립 이후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대만 법인을 설립하시는 시점부터 사업 철수 결정하셔서 폐업 그리고 청산하시게 되는 시점까지 매 분기 혹은 매년 신고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대정부 보고사항은 크게 4가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 경영관리 보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만 잘 유의를 하셔서 신고를 하신다면 연간 하셔야 하는 주요 보고사항은 모두 이행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보시면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5%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2달에 한 번씩 매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하고, 만약 15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말 다음 날까지 신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2개월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 신고로 보통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경정신고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수기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나 다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후에 조세제도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인 회계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신고를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법인세율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20%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도 진행을 하고, 이 중간 예납 신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에 처음 법인 설립을 하시는 초회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 신고 제외 대상이고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고 혹은 수기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감사인데요. 대만 세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법인세 신고 전에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매출 1억 대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이전 회계연도의 결손금을 2월에서 공제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만 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천세 신고인데요. 원천세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원천 징수 대상 항목에 대한 소득이나 대금을 지급하셨을 때 발생하고요. 그게 대만 국내에서 지급하시든 외국으로 지급하시든지 상관없이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자, 즉 회사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 원천 징수세입니다. 흔히 아시는 급여소득이나 서비스 소득 같은 금액을 지급하시기 전에 세율에 따라서 미리 원천세를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천세를 제외한 net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흔히 급여 등을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하시는 해당 월의 2월 10일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국세국에 납부하셔야 하고 1년간 지급한 대역을 연간 신고를 통해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원천세 종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5일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하셨다면 그에 대한 원천세를 11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1월 원천세 종합신고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 수령자에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전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은 뒤에 조세제도 설명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보고는 대만에 있는 조금 특수한 제도인데요. 대만에서 자금 세탁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을 하도록 해서 좀 더 투명한 경영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만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대만 회사법에 따라서 회사는 매년 자본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이사, 감사, 그리고 관리자 등의 이름과 국적,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을 1년에 한 번 매년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경제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연례 보고와 별도로 대만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주주나 이사 등의 그런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로 한 달 내에 등기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영관리보고 같은 경우에는 대만 내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나 유한 주식회사에만 해당이 되고요. 비법인 형태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좀 중점적으로 대만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조세 원칙은 대만 국내 원천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한 전 세계로부터 얻는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대만 국내로부터 얻은 원천 소득만 적용을 하고 국외 원천 소득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제도를 통해서 일본, 호주, 미국 등과 개인 및 법인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보다 좀 비교적 낮은 20%의 법인세율과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만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장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국가 간의 한정된 금융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약 30여 개국과 협약이 되어 있고 한국과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이루어졌으나 상세한 시행령은 현재 기준으로 공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대만 조세제도 중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법인이 있으시고 대만 법인의 자회사나 지점이 타국가에 있으시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타국가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 공제를 통해서 대만 법인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국내외 원천소득의 20%를 적용하고요. 전년도에 결산하시고 이익이 발생하셔서 남은 잉여금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혹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주주에게 미분배하는 경우 미분배한 선의유보금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서 추가 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국내 회사로부터 대만 법인이 받는 배당금 소득세는 없고요. 다만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20%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만 법인이 해외 기업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21%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도 보시면 일반적인 회계연도 마감인 12월 31일까지 연도 마감하시고 다음에 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요. 법인세 중간 연납 신고는 9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중간 연납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10년 동안 2월 공제는 가능하시지만 별도로 법인세 신고 전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진행하셔야 결손금 2월이 가능한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상장사, 면세업을 운영하시는 기업 중 매출이 대만 달러 5천만 이상일 때, 그리고 일반 기업의 매출이 1억 대만 달러거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세무감사를 법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입니다. 대만은 2개월에 한 번씩 매 홀수달 1일에서 15일까지 신고가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지난 9월과 이번 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만 부가가치세는 유럽의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의 기본 세율은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회사에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특수업종이나 소규모 영세업 등 업종에 따라서 0.1%에서 2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의 세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초기에 진행하시게 되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때 한국과 달리 종이, 원본 서류로 발급된 증빙 자료도 좀 많고 중국어로 된 양식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모든 매출, 매입세액 신고를 위해서 증빙 서류의 사본과 원본을 증빙으로 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대만 기업의 이제 텍스 아이디, 즉 통일번호가 기입된 통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통일 영수증은 대만의 세금 계산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일 영수증에 기업의 통일번호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업의 운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가능한 통일 영수증만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기록된 통일 영수증으로 신고를 하되 매출세액은 반드시 단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10월에 통일 영수증을 발행한 매출건에 대해 7월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시는 경우 추후에 수정 신고는 가능하지만 늦은 신고로 인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다르게 매입세액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 10년간 2월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통일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수출입이나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화나 서비스 매출은 수출입 통관 서류나 계약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일 영수증은 대만 기업의 텍스 아이디를 기입한 한국의 세금 계산서와 같은 개념인데요. 대만의 통일 영수증의 종류는 보시는 표와 같이 전자발급과 종이발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홈택스에서 자유롭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통일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별도로 신청 자격을 국세국에서 허가를 받고 제3자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온라인 상거래나 B2C 거래가 많으신 기업,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에 이러한 제3자 시스템을 이용하시고요. 종일 통일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 결제나 B2B 거래 위주이시면 별도의 허가 없이 통일 영수증을 그냥 구매를 해서 수기로 발급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PDF 파일이나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된 부분이 전자통일영수증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종이통일영수증으로 수기 발급하는 방식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기 발급한 통일영수증은 매출, 매입에 대한 원본과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셔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이나 대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대방인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발생하시는 급여 지급이 발생하실 때 2023년도 기준으로 86,000 대만 달러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소득세 개념으로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예납적 원천 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납적 원천 징수는 세법상 대만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만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회사와 마케팅 서비스를 의뢰를 해서 비용 지급을 하시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 징수율은 20%가 되기 때문에 비용에서 20% 공제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원천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1년간 회사가 개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과 납부한 원천세 내역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완료되면 회사는 소득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에 대한 소득 유형에 따른 대만 원천세율을 한번 보시면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여나 임대료를 지급하실 때고요. 임대료는 임대인이 기업이면 통일영수증 발행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2만 대만 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실 때 10%의 원천세를 공제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외 기업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이나 이자, 당첨금, 연금 지급 등에 대해서 원천세가 부과가 되고요. 대만 국내 개인이나 국내외 기업에게 소득을 지급하실 때에는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반드시 원천과세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 개인인 경우에는 대만 내 1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구분이 되고요.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시게 되면 급여금의 기준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5% 혹은 18%의 급여 원천세를 공제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 같은 사업 형태를 많이 운영하시면서 대만 국내외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보수를 지급하시거나 외국 기업에게 마케팅, 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실 때 원천세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조세제도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대만 내 거주 기간에 따라서 개인 소득세율이 결정되는데요. 대만 체류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요. 대만 내 거주증 소지 여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1년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만 국내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90일에서 182일까지 거주자는 18에서 21% 세율 적용되고요. 183일 이상 거주자는 대만 국내인과 동일하게 과세 소득 금액에 따라서 5%에서
40%까지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표와 같이 비거주자가 대만 내에서 소득을 얻게 되시면 통상 개인소득세는 신고 없이 소득은 수령할 때 18%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개인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이제 출국 예정이시라면 출국 일주일 전에 신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외 원천 소득은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고 거주자의 외국 소득은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20%를 적용합니다. 흔히 대만에 있는 외국인 프리랜서 인력을 구하시거나 직원을 채용하실 때 해당 인력이 올해 대만에 입국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이 신분에 따라서 소득세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지속 시청해 주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TNC의 차수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